안녕하세요. 뉴스로 배우는 주식 5번째 시간. 오늘은 주식시장 시간 그리고 거래 규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종류. 한국에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국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다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 바로 개인, 우리가 속해 있는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들 또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연구를 토대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들은 현재 어떤 섹터에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지금 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주식들을 고를 것인가?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우량주. 기업 가치에 비해서 아직 가치가 저평가된 그런 가치주들을 찾아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매수세가 몰릴 때 그때 급등을 함으로써 많은 수익들을 얻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앞으로 그리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종목의 성장주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기업의 재무제표가 안정적이고 또한 재무제표가 계속 적자보다는 흑자를, 매출액이나 이익, 순이익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우량주들을 발굴하여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도 골라봐야겠죠. 장투, 가장 기본적인 장기 투자. 기본적으로 주식은 원래는 1, 2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요즘은 수익률이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단타에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단타에는 이제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스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인 분들은 사실 이런 단타보다는 아직 좀 장투, 이런 장기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이라든가 또는 무상증자,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주식이 또 오르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노리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이제 ETF, 이런 인덱스 투자도 있습니다. ETF, 예를 들어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덱스 반도체 같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런 ETF들을 활용하는 법. 다 이거저도 싫다. 나는 그냥 펀드사한테 맡길랜다. 이런 펀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꽤 높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왕 공부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일 증시 1시간 늦게 열린다. 정규시장 오전 10시 개정.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곧 앞으로 11월이 되면 대학 수능이 있게 되는데 국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 말은 오전 10시부터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나 봅니다. 이건 이제 참고 뉴스인데 코스피 너무 올랐나? 지금 이제 거의 사천을 돌파해서 이제 오프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주일 남은 미 주식 주간 거래 재개. 미국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는 거의 밤 11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낮 거래도 가능한 이 주간 거래 시스템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더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옵션 만기일 효과, 마감 동시 호가에 13% 폭등했다고 하네요. 이 옵션이라는 것은 특정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이제 여기 종류에는 콜 옵션과 풀 옵션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 옵션의 만기일은 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이고
공일이면은 전 영업일로 조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 옵션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왜 또 이 옵션에 또 주목을 하는지 이런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 동시효과에 불기둥을 뿜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동시효과는 또 언제 이루어지는지, LG에너지솔루션 이때거든요. 이때 보시면 14% 폭등을 했죠. 동시효과 때 이렇게 14%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뉴스에서는 시간의 매매에서 13%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장 종료 후 시간의 종가 매매에서 13% 급등을 했다. 오후 3시 40분부터 시작이 되나 보네요. 이 시간의 종가 매매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네이버에 주식시장 시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한국 정규 시간 나와 있고요. 쭉 동시효과, 시간의 종가, 시간의 단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가장 중요한 정규장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장은 평일만 열립니다. 주말, 공휴일은 다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정규장이 시작을 하고요. 거래가 가장 활발한, 매수 매도가 가장 활발한 타임은 장 시작 후 1시가 오전 9시부터 10시, 장 종료 전 1시가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이 되겠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이제 동시효과 나왔죠. 동시효과는 장 시작 전 30분, 장 마감 전 10분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는 접수 주문을 종합해가지고 시가를 산정하죠. 9시부터 정규장이 시작을 한다 했잖아요. 이 시가가 바로 8시 반부터 9시까지 접수 주문을 총 종합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접수 주문 종합 3시 20분부터 3시 30분 10분간 접수 주문을 총 종합해가지고 그 날의 종가, 해당 종목의 종가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종가는 장전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이루어지고요. 시간의 종가 장후는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시간의 종가는 뭐야 도대체. 또 시간의 단일가 매매도 있어요. 요거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일가 매매도 이루어지고요. 단일가 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일시에 체결하는 것을 바로 단일가 매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사실 뭐 동시효과, 시간의 종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정규장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 주말 공휴일 12월 30일은 제외고요. 아까 수능처럼 그런 특별한 날에는 또 오전 10시 1시간 늦게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표로 그려봤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이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장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이 동시효과를 통해서 시간 그날의 어떤 종가, 시가 이런 게 이루어지긴 해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하면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오전 9시부터 15시 30분 정규장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23시 30분, 10시 반부터 새벽까지 새벽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삼익제야 코스닥 상장 3일째 상한가를 이루고 있다. 29.93% 올랐죠. 상한가가 29.93%라고 표현이 돼 있네요. 보시면은 쭉쭉쭉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연일 지금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이런 IPO를 통해서 공모된 공모주들이 또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뭐 이때 이런 또 공모주도 노려보면 좋은데 이런 것도 나중에 또 공모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딥 80% 무상 감자 결정 소식에 하한가. 무상 감자가 안 좋은 소식인가 봐요. 이 기업 종목이 안 좋은 소식인가 본데 하한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29.50%, 30% 하락을 해버렸네요. 감자라는 것은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기업이 재무구조 악화, 경영사 어려움에 따라 시행하는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쭉쭉쭉 매도세로 해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 무상 감자, 뭐 무상 증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이드 보시면은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죠. 자, 이처럼 주식시장 거래 규칙으로는 상하한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한가는 최대 30%, 하한가 최대 30% 이렇게 등락폭이 30%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장 많이 오르는 퍼센테이지는 30%,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렸을 때의 퍼센테이지도 30%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다른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상한가가. 자, 다음 뉴스 보시면은 증시 격동의 한 주 거래 종목 3개 중 1개꼴 급변동 쥐보 발동을 했다. 그리고 밑에는 VI라고 발동이 돼 있죠. VI 발동이라고 돼 있죠. 이때가 이제 24년도 12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로 이제 4월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을 당시였죠.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이렇게 불안한 때였는데 이때 이제 VI라는 게 또 발동을 합니다. VI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종류로 보시면 VI가 동적 VI도 있고 정적 VI도 있고요. VI도 있네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자, 먼저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 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발동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가 뭐 5만 원이었어. 근데 오늘 이제 시작과 동시에 뭐 갑자기 막 2, 3% 이렇게 변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 또는 뭐 10% 변동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VI라는 게 발동을 하는데 이제 동적 VI라는 것은 직전 체결, 그 전에 체결된 가격을 기준으로 2, 3% 이상 변동했을 경우 2분간 실시간 체결을 중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정적 VI는 전일 종가, 그 전날 끝난 그 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가에 10% 이상 변동했을 경우, 와, 크죠? 10%면 진짜 큽니다. 이렇게 10%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이 있을 경우 2분간 실시간 체결 중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단일가 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일시에 체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이 VI는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예요. 가격이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뭐 급등하거나 이런 것을 조금 막아주는 안정 장치라는 거죠. 자, 다음 뉴스 보시면 5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최악의 하루를 보낸 국내 증시라고 나와 있어요. 코스피가 역대 최악 보르기를 마감했다. 8.77% 하락했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8%대 하락하는 거는 진짜 엄청 큰 급락이거든요. 진짜. 이때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급락했죠. 코스닥 서킷 브레이크 헤드자 11대로 폭락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했네요. 보시면은 코스피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킷 브레이크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예요. 단계별이 있는데 총 첫 번째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했을 때,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 또는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또 추가 하락했을 경우, 이때 1, 2단계 시 20분간 모든 주식을 거래 중단합니다. 20분간 그냥 셧다운이에요. 자, 3단계 종합주가지수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또는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했을 때 발동 시점 이후 당일 그냥 하루 종일 모든 주식을 거래 중단합니다. 1, 2단계는 20분간, 3단계는 당일에 그냥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이후에 국내 증시 급등, 매수 사이드카 발동. 자, 이때는 급등을 했는데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을 했네요. 자, 이때였죠. 자, 사이드카도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전 장치입니다. 선물 시장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했을 때, 자, 선물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는 현물 시장이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 시장은 미래 가격을 예측해 거래 약속을 하는 거. 현물 시장은 지금 당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것인데, 선물 시장은 미래 가격을 미리 예측해서 거래를 약속하는 거. 나 다음 주에 얼마에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 현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선물 시장이 종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했을 때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선물 시장에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5%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열리는 현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의 매매 효과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어떤 거에? 프로그램 매매의 프로그램.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 브레이크는 잘못되는데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전 장치예요.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코스피는 4천을 향해 4천을 도달했고 이제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공포가 다가오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이때 판단을 잘 해야겠죠. 정말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우리 시장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따져가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 시장도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시간 그리고 거래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가장 기억에 두고 있을 것은 오전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정규장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9시 그리고 3시 반 이렇게 장 시작 후 1시간 그리고 장 마감 전 1시간 정도는 좀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래 규칙에 대해서 배워봤죠.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어요. 위로 30 그리고 아래로 30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것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가 있어요. 개별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VI 발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정화 장치로는 서킷 브레이커가 있었고 이런 사이드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장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또 선진화에 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뉴스로 알아보는 주식 5번째 시간 배워보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뉴스 배우는 주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